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눈 높은 사람이 연애할 때 겪는 문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연애를 몇 번 해보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최고더라. 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존감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던 제 친구. 그러다가 이 사람이다 싶어 연애를 시작했는데 웬걸 엄청 고생만 하다가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사귄 사람은 그냥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과시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애인에게 무관심해요. 자뻑이 심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이 헷갈린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점만 비슷할 뿐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면 나르시시즘은 내 장점만 보면서 내 멋진 모습만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점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성격 때문일까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연애 또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애인을 고를 때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연애를 하면서도 남들 눈에 내 애인이 어떻게 보일지, 남들 눈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 계속 신경 쓰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나경영 교수 연구 결과는 둘의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 교수는 참가자 105명의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을 측정한 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인에게 선물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애인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내가 주고 싶어서요. 이렇게요. 그러나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에 복잡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애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인의 가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애인을 부러워하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애인을 위한 선물을 사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물 하나 해줄 때도 이런데 그들의 평소 연애가 어떨지 훤히 눈에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는 여러모로 순탄치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로에게 100% 집중해도 쉽지 않은 게 연애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처럼 제3자인 남들을 자꾸 신경 쓴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에 들러리만 되어서 겉만 번지르르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나르시시스트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애와 자존감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신화 아세요?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끝내 호수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 맞아요. 나르시시스트.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이 유난한 자기 사랑은 연애할 때도 그렇게 티가 난다고 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올브라이트 대학의 겐돌린 사이드만 교수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20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이성을 볼 때 뭘 많이 보는지, 연애는 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사이드만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특징 4가지를 알아냈어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성의 외모와 스펙을 많이 따진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애인도 그 수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잘생긴 또는 예쁜 사람이, 또는 이 정도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 연봉인 사람이 아무나 만나긴 아깝거든요. 그래서 애인의 외모, 대학, 직업, 집안 등을 많이 따집니다. 남들보다 그 기준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확고하기도 하죠. 두 번째, 내 애인이지만 성에 안 찬다. 아시다시피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애인이 그 높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애정도와 관계 만족도는 뚝 떨어집니다. 애인에게 불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애인이 더 잘난 사람이 되길 기대하게 되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살을 빼고 옷도 잘 입으라고 달달 볶으면서 말이에요. 세 번째, 주변 반응에 민감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과 썸 타는 와중에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앞섭니다. 얘랑 사귀면 애들이 어떻게 볼까? 얘랑 사귀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다. 그 사람이 애인이 됐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무슨 그런 애랑 만나냐? 라는 말이라도 듣는다면 자존심에 엄청 타격받을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번째, 애인의 감정을 못 살핀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만족도는 애인이 얼마나 잘났는지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일단 마냥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관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맙니다.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일이에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지, 그동안 섭섭한 건 없었는지 등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거기 지금도 거울 보고 계신 분, 너무 높은 그 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외모나 스펙으로만 상대를 평가하다가는 진짜 천생연분을 놓쳐버릴지도 몰라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어 라고 이렇게 후회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 조금만 낮추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애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 높은 사람이 연애할 때 겪는 문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눈 높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겪는 문제 4가지. 첫 번째, 이성의 외모와 스펙을 많이 따진다. 두 번째, 내 애인이지만 성에 안 찬다. 세 번째, 주변 반응에 민감하다. 네 번째, 애인의 감정을 못 살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